asyncio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syncion은 비동기 프로그램을 위한 모듈이고요. CPU 작업과 입출력을 병렬로 처리하게 해줍니다. 동기 처리다, 비동기 처리다 라는 말이 있는데 동기 처리는 특정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을 처리하는 순차 처리 방식이고요. 비동기 처리는 여러 작업을 처리하도록 예약한 뒤에 작업이 끝나면 결과를 받는 방식입니다. 동기 처리와 비동기 처리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동기 처리는 특정한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을 처리하고 또 다음 작업을 처리하는 이런 순차 처리 방식이고요. 비동기 처리는 여러 작업을 처리하도록 예약을 한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결과를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이티브 코르틴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syncion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async define으로 네이티브 코르틴을 만듭니다. 파이썬에서는 제너레이터 기반의 코르틴과 구분하기 위해서 async define으로 만든 코르틴은 네이티브 코르틴이다 라고 합니다. async define 키워드는 파이썬 3.6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먼저 async define으로 hello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asyncio get event loop 함수로 이벤트 루프를 얻고요. loop run until complete hello와 같이 run until complete의 코르틴 객체를 넣습니다. 네이티브 코르틴을 호출을 하면은 코르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async define으로 네이티브 코르틴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벤트 루프를 얻습니다. hello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벤트 루프를 닫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 world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run until complete는 네이티브 코르틴이 이벤트 루프에서 실행되도록 예약하고요. 해당 네이티브 코르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hello 코르틴이 실행이 되고요. 할 일이 끝났으면 루프 클로즈로 이벤트 루프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벤트 루프를 얻는 부분이고요. hello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wait로 네이티브 코르틴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await 뒤에 코르틴 객체, 퓨처 객체, 태스크 객체를 지정해 주면은 해당 객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결과를 반환합니다. await다 라는 것은 기다리다. 그 단어 뜻 그대로 특정 객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await 키워드는 파이썬 3.5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3.4에서는 is from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wait는 네이티브 코르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수를 더하는 네이티브 코르틴을 만들고 코르틴에서 1초 대기한 뒤에 결과를 반환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await가 보이죠. 그래서 1초 대기한다 라는 거고 두 수를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겁니다. 또 여기도 await가 있죠. await로 다른 네이티브 코르틴을 실행을 하고 반환값을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print add가 끝날 때까지 이벤트 루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루프를 닫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면 여기서 실행을 하고 나서 1초 뒤에 바로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먼저 print ad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rint add에서는 await로 add를 실행을 하고 반환값을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르틴 안에서 다른 코르틴을 실행할 때는 await를 사용을 합니다. 자, add에서는요. await asyncio sleep 1,0으로 1초 대기한 다음에 return a 더하기 b로 두 수를 더한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자, 여기서 await async or sleep 1,0은 없어도 되지만 코르틴이 비동기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특히 async or sleep도 네이티브 코르틴이어서 await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과 같이 asynch를 사용하지 않고 웹페이지를 순차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URL leave request의 URL 오픈으로 웹페이지를 가져온 다음에 웹페이지의 길이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 보면은 웹페이지의 크기가 출력이 되고 실행 시간은 약 8초가 걸립니다. 이 웹페이지의 크기는 매번 달라질 수가 있고 실행 시간은 컴퓨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URLs라는 곳에 저장된 순서대로 주소에 접근을 해서 웹페이지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웹페이지 하나를 완전히 가져온 다음에 다음 웹페이지를 가져와야 해서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asynch를 사용해서 비동기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면 실행 시간이 1초대로 나왔어요. 1.7초. 앞에서는 몇 초였어요? 8초였죠. 8초대인 것이 1초대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URL 오픈이나 리스폰스 리드 같은 함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드 실행이 중단이 되는데 이런 함수들을 블러킹 IO 함수다라고 합니다. 네이티브 코르틴 안에서 블러킹 IO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벤트 루프에 run이 executor 함수를 사용해서 다른 스레드에서 병렬로 실행시켜야 합니다. run이 executor의 첫 번째 인수는 executor인데 함수를 실행해 줄 스레드 풀 또는 프로세스 풀입니다. 여기서는 non을 넣어가지고 기본 스레드 풀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실행할 함수를 넣고 세 번째 인수부터는 실행할 함수에 들어갈 인수를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run의 executor도 네이티브 코르틴이기 때문에 await로 실행한 뒤에 결과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메인에서는 네이티브 코르틴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하는데 이때는 먼저 async or ensure future 함수를 사용해서 데스크 객체를 생성하고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 리스트를 async gather 함수에 넣어줍니다. async gather는 모든 코르틴 객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async gather는 리스트가 아닌 위치 인수로 객체를 받기 때문에 태스크 객체를 리스트로 만들었다면 async gather와 같이 리스트를 언패킹해서 넣어줍니다. 또한 async gather도 코르틴이므로 await로 실행한 뒤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고적으로 async gather에 future 객체를 넣은 순서와 결과 리스트에서 요소의 순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순서대로 가져올 때와 async를 사용해서 비동기로 가져올 때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모양과 같습니다. 비동기 부분은 이렇게 간략한 개념도인데 실제 실행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async read와 async for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sync read와 async for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async read는 클래스나 함수를 비동기로 처리한 뒤에 결과를 반환하는 문법이고요. async for는 비동기로 반복하는 문법입니다. async read는 read 다음에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지정해주고 as 뒤에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async read는 파이썬 3.5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async read로 동작하는 클래스를 만들려면 aenter와 aexit 메서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만들 때는 반드시 async define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1초 뒤에 덧셈 결과를 반환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Enter 메서드에서 1초 동안 대기한 다음에 셀프 a와 셀프 b를 더한 결과를 반환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렇게 aEnter에서 값을 반환을 하게 되면 as에서 지정한 변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aexit 메서드는 async read as를 완전히 벗어나면 호출이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만들 부분이 없어서 패스로 넣습니다. 메서드 자체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번에는 async for로 동작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sync for로 동작하는 클래스를 만들려면 aEtter와 aNext 메서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메서드를 만들 때는 반드시 async define을 사용합니다. async for는 파이썬 3.5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1초마다 숫자를 생성하는 비동기 이터레이터입니다. 메서드가 aNext, aEtter라는 점만 다르고 일반적인 이터레이터와 만드는 방법과 같습니다. 반복을 끝낼 때는 stop async iteration 예외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물론 네이티브 코르틴을 사용할 때는 앞에 await를 붙입니다. 비동기 이터레이터를 다 만들었다. 그러면 네이티브 코르틴 안에서 async for I in, async counter 3와 같이 async for에 사용하면 됩니다. asyncion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asyncio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